사조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차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차평진전에서는 이 사주를 풀이를 할 때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격국이 높다는 얘기는요.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크다. 즉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이 사주가 유정하고 유력해야 이 사주의 그릇이 크죠. 반면에 격국이 낮다는 얘기는 사주의 수준이 낮다. 레벨 클래스가 낮다는 얘기죠. 부정하거나 무력형 경우에 흔히 사주의 그릇이 작다. 즉 격국의 클래스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격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격이 어떤 격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1절과 3절에서 격을 어떻게 찾느냐, 그걸 공부를 했죠. 그렇게 찾아진 격이 크리스가 높으냐, 그릇이 크냐, 사주의 그릇이 작으냐를 알려면은 에, 격이 성격이 됐는지 파격이 됐는지 그 2절에서 봤죠. 성격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신이 망가지면 무조건 파격이라고 했죠. 즉, 사주의 그릇이 작아지는 겁니다. 사주가 안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할 게 이제 잡기월에 태어난 경우, 즉 진술충미월을 잡기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격을 잡을 것이냐, 어떻게 용신을 잡을 것이냐. 예, 자평진제에서는 용신이 곧 격국이기 때문에 잡기월에 태어난 경우 용신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와 또 격국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겸격이 됐을 때 그동안 격이 뭐 재성격과 뭐 인성격이 겸한다든지 재성격과 정관격이 겸한다든지 겸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런 무엇을 기준으로 사주의 그릇의 크기를 판단할 것이냐. 그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절에서 잡기 취용에서 이 겸격의 경우 유정과 무정, 즉 겸한 이 격국이 재성격과 정관격으로 이렇게 겸했을 때 그것이 어느 경우에 유정하게 되고 어느 경우에 부정하게 되는지. 유정하게 되면은 이른바 격의 클래스가 높을 수가 있죠.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부를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즉 격국의 순잡이라고 하는 이게 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격국이 순하다는 얘기는 유정하다는 얘기고요. 격국이 잡됐다, 섞여 있다. 그걸 무정하다고 그러죠. 격국의 순작은 유정과 무정에 이렇게 대응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진술충미월에 태어나면 왜 갑기라고 하느냐, 진술충미월을. 이게 잡이라는 게 예, 순수하지 않고, 그 영어로 퓨어하지 않고, 뭔가 이게 섞였다는 거죠. 뭔가 다른 것과 섞여 있다. 섞여 있는 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고지죠. 진술충미는 이른바 충언은 기다. 이거는 자평진전 1권의 1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음양을 설명할 때요. 음양에서 사상이 나왔고 사상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나온 것이 토다. 그래서 이게 진술충미가 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묘는 사고라는 것은 즉 진술충미라는 것은 충하는 기후다. 사상이 서로 이렇게 부딪혔다는 게 섞여 혼합됐다는 얘기입니다.
혼합된 기운이 혼합되어져 있는 기운이 이 진술충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얘기죠. 섞여 있다. 잡기라는 것은 어째서 왜 잡기라고 하느냐, 이 진술충미를. 그것은 그 안에 소장하고 있는 지장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지는 을개모가 있죠. 지장간이. 그래서 용신이 하나가 아니다. 이 지장간 왕지는 격을 잡을 때 본기만 쓴다고 그랬죠. 좌우명에는. 인신사에는 생지이기 때문에 본기와 중기를 아울러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지는 진술충미는 어, 을계뭐 이게 본기나 중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로서 격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용신이 하나가 아니다. 즉 격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라 세 개나 된다. 그랬기 때문에 잡된 섞여 있는 기운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즉 격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세 개나 돼서 세 개의 기운이 다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잡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진을 하면은 본래 무를 소장하고 있다. 본래 무토죠. 지장간의 본기가요. 지지의 음양 오행의 오행을 결정하는 것이 지장간의 본기라고 그랬죠. 진토가 토인 경우는 지장간의 을계무 무가 토이기 때문에 이게 진을 오행 중에 토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음양은 무가 지장간의 본기가 무가 음양 중에 양이기 때문에 음양으로는 양이고요. 오행으로는 토라는 얘기죠. 즉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지지의 음양과 오행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는 본래 무토를 소장하고 있는데 또한 지는 수고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을의 역이기도 하다.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다는 얘기죠. 을개무가요. 그래서 잡기라고 한다. 그러면 잡기월에 태어난 경우 어떻게 용신을 취할 것이냐? 즉 자평진전에서는 용신 이꼴 격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어떻게 격을 찾느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격을 취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매우 쉽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개가 있어도 매우 쉽다는 거죠. 투관된 글자와 여기서 이제 을, 개, 모 이런 게 투관된 글자와 또 지지에서 3회, 삼합이 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맑은 자를 용신으로 삼는다는 거지. 가장 맑은 거. 가장 맑은 건 뭐냐? 가장 자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작용력이 가장 좋은 거. 그걸 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따 이제 그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적천수에서는 청기탁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적천수의 청탁의 문제는 이 자평신진전식으로 하면은 유정유력과 청탁, 이 자평진전에서 이렇게 청하다고 표현을 쓰죠. 유정유력과 이 청의 개념이 함께 포함된 것이 적천수의 청기에 해당합니다. 그 반대는 탁기가 되죠. 아무튼 투관된 것과 지지에서 삼합이 된 것 중에 가장 청한 것, 즉 가장 그 작용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 역할 수행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글자를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쓴다. 즉 그것을 격으로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잡기월이라고 해도 잡기월에 태어나서 잡거나 격이나 용신을 삼을 때는 결코 잡스럽지 않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죠. 왜 잡스럽지 않느냐? 가장 맑은 글자, 가장 이게 진술충미월은 여러 가지 기운이 다 혼합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기의 기운, 작용력을 깔끔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글자를 취해서 그걸 용신으로.
또는 격국으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코 잡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잡기월에 태어났으나 격이나 용신은 그렇게 잡스럽지가 않다. 이 표현을 기억해 놔야 된다. 이게 굉장히 공부를 할수록 이게 소중한 표현이죠. 그럼 잡기월에 태어나면 용신을 즉 격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찾을 것이냐 그 얘기죠. 그건 수간 홍것과 사마 홍거 중에서 맑은 것을 가지고 격을 격이나 용신을 삼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투간이라는 것은 뭐냐? 갑이 진월에 태어난 경우 요거죠. 무가 투하면은 지장간 봉기가 투했죠. 그럼 편제입니다. 이거는 제격이라는 얘기죠. 편제격. 그리고 개수가 투하면은 인성격이라는 거죠. 정인격. 개수가 투하면은 정인이고 또 을목이 투하면 이게 여기가 투했죠. 즉 여기가 투해서 월겁을 사용하는 것이 이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월지에서 나온 이게 이제 겁제격이죠. 월의 겁제격이라고 해서 이걸 월겁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이 경우도 이게 월겁격 중에서 양간이니까 이게 양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양인. 이게 대부분 이걸 같은 오행이니까 이걸 양인으로는 격을 잡을 수가 없다. 같은 오행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은 그냥 진토 그 자체를 봐서 편제격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평진정 원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 편제격이 아니라 양인격이라는 거죠. 양인격. 월급격이. 월지 겁지 이게 양간이니까 이게 양인에 해당해요. 월급격 중에. 즉 천간의 글자가 여기 지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지인을 대표하는 게 이게 을이에요. 그래서 을을 잡아줘야 돼요. 을을 보니까 양인이기 때문에 월급이니까 재나 관 또는 양인이니까 살이 가장 좋죠. 살이 없으면 관을 쓰고요. 관이 없으면 재성을 써야죠. 거기에서 별도의 위치에서 이것과 다른 별도의 위치에서 용신을 잡아야 되는 거죠. 격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월곡격에서는 격과 용신이 분리가 되죠. 이런 데는 이게 인수격이고요. 용신이 인수예요. 이 개수예요. 같아요. 희기의 판단이 이 개수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서는 이제 분리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투간, 즉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올라오면 그걸 격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요. 투간되거나 회한 것 중에서 청원자라고 그랬으니까요. 회지라는 건 뭐냐? 갑이 진월에 태어나고 이렇게 진월에 태어나고 신과 자수를 만나면 회국이 되는 거죠. 이른바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때 인성인 수를 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수격이에요. 인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요. 이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가 투오면은 그거 하나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투간되면 그 하나씩을 쓴다는 거죠. 같이 투간하면은 같이 쓴다는 거예요. 병용한다는 거, 겸용한다는 거죠. 투간된 것이 두 개면은 두 개를 함께 쓴다. 겸용한다. 또 요 투온 것과 회온 것이 또 있으면은 이게 투온 것과 삼합한 걸 나란히 쓴다. 그래서 병용이라고 해요. 병용. 병용. 이게 이제 한문이나 영어나 같은 글자를 반복적으로 쓰는 걸 싫어해서 위에 겸용이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를 병용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공부를 할 때는 천간에서 같이 겸투한 것은 그냥 겸용이라고 칭하고 이 천간에 투간 한 것과 지지에서 회가 된 것은 그냥 병용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 설명상 편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합이 유정어면은 기라고 그 합이 무정어면은 불길하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합은 뭐 천간합이나 육합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후관된 것끼리 관계가 유정하면은 기라고
또 투관과 삼합과의 삼합된 거, 병용의 경우죠. 그 관계가 유정에도 길하고 무정오면은 불길하다. 그 얘기예요. 즉 격국의 고절을 판단하는 또 다른 측면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까요? 이게 이렇게 여기처럼 이게 하나씩 투했죠. 그러면 하나가 투했으니까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용신이죠. 그래서 편제격 어, 또 편제가 이게 용신이에요. 이게 재성이. 요거 하나 여기는 인수격 용신도 인수고요. 여기는 두 개씩 투가 됐어요. 그러면은 겸해서 투했으면은 함께 겸용한다. 이게 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얘도 쓰고. 그러면은 희귀 판단은 뭘로 할 것입니까? 가장 청원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장 자기 능력 발휘를 잘할 수 있는 글자. 이게 더 본기에서 투과하는 게 가장 왕성하죠. 그래서 본기 기준입니다. 본기 기준. 네. 여기도 겸투했죠. 그러니까 이게 겸격이 되는 거죠. 이게는 재성격과 아, 이렇게 하면 녹격격을 함께 쓰는 거죠. 재성격과 녹격격. 그리고 여기도 재성격과 인수격 함께 쓰고요. 인수격과 녹격격 함께 쓴다는 거죠. 겸용이니까요. 그리고요. 진에서 투 됐네요. 그리고 신자진이 됐어요. 그러면 얘도 쓰고 얘도 함께 쓴다는 거예요. 나란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병용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 겸용, 병용 그 개념을 이런 경우는 이제 겸용이라고 다 표현을 한 거고요. 투관된 것과 해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병용이라고 표현을 했다. 근데 표현만 그렇고 함께 쓴다는 겁니다. 겸용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합이 유정하면은 요렇게 이 투관된 것끼리 사이가 좋으면은 길하고 투관된 것끼리 정이 없으면은 무정하면은 아, 나쁘다. 여기서 유정, 무정이 나왔죠. 이제 유정, 무정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겸용과 병용이 됐을 때 유정한 경우를 보면요. 이렇게 이 개수가 투했죠. 그런데 이렇게 신자진 수국으로 되면서 이 개수의 에, 그 힘을 빵빵하게 근이 대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유정한 경우죠. 그래서 유정한 경우는 뭐가 유정한 경우냐? 수운해서 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얘가 얘는 밑에 있는 애들 수국을 이루어주고 밑에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천간의 글자를 이루어주고 서로 이루어준다는 거죠. 이루어주죠. 지지의 글자는 정한데 지지의 글자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면 그 활동 결과 아웃풋 성과가 지지로 계속 지지한테 가는 겁니다. 그것을 자평진전에서는 천간이 시행을 하면 행동을 하면은 그 결과를 지지는 받는다. 받을 숫자를 표현했죠. 그리고 지지는 천간에 녹을 준다고 했죠. 어, 공급을 준다. 즉 근이 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루어 준다는 거죠. 예컨대 갑이 진열해서 개수가 투오면은 그리고 신자지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인수격이죠. 인수격이죠. 성하고 즉 개수가 자기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섞여 있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진월 달에 태어났으나 이게 깔끔하게 됐다는 거죠. 진도 신자진에게서 수로 이제 변했고요. 그래서 천간과 해지가 이게 병용이죠. 이거 투관된 것과 지지 해지가 합하여 여기서는 이게 합쳐서 짝지어서 유정한 경우가 이런 경우다. 예,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놨죠. 또 유정한 경우는 이렇게 천간에 투관된 글자를 보면은 또 유정한 경우 병이 진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개수가 투하면 이게 정관이죠. 그래서 또 을목을 봤어요. 을목이 투하면 이건 인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관과
인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에 보니까 수생목을 하는 거죠. 인성을 이게 관이 인성을 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생목 상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과 인이 서로 상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 입장에서는 인성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죠. 식상의 침범으로부터. 인성은 관이 생해 주니까요. 이게 서로 이루어 주는 거예요, 여기. 서로 이루어 주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을목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죠. 관 입장에서는 인성이 식상의 침범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를 받는 거고, 인성 입장에서는 정관이 생을 해주니까 도움을 받는 거고, 서로 이루어주는 거죠. 그것이 유정하다는 얘기예요. 유정. 유정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성은 여기 진중에 을, 개, 무가 있죠. 무의 무가 이 정관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인성이 목국토를 함으로써 여기 진중 무가 이 기수 정관을 해보지 못하게 극하지 못하게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토의 기운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 토국수를 못 하니까 이 정관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깨끗한 관이다. 정관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관이. 얘의 역할은 뭐죠? 나의 목숨의 근원인 원천인 재성이죠. 그걸 양명지원이라고 써요. 재성을. 재성을 무자비하게 분탈해가는 비겁을 이 정관이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야, 이 재성 분탈하지 마라. 어. 그럼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거죠. 정관이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 거죠. 정관이 그런 작용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관이라 이거예요. 이게 청관이라는 게. 개수가 여기 인성 때문에 인성이 무토를 통제 관리해 주니까 무토는 식신이죠. 식신이 에, 정관을 해본다든지 그걸 할 수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수 입장에서는 토국수로 통제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대로 정관이 활동하게끔 인성이 그걸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수생목에서 뭐 개수는 안 좋을 것 같으나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루어준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양쪽의 관계를 보면은 이 을목하고 개수를 보면은 나란히 투했는데 이게 짝지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정한 거라고 그런 거죠. 유정해야 성격이 되는 거죠. 좋은 겁니다. 무정하면은 합격이라고 그랬죠. 정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이 겸격이 됐을 때 금방 이게 성격이 됐는지 합격이 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요거를 알으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유정원 경우를 보면요. 갑이 축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이 투했어요. 그러면은 어, 이게 정관격이 됐죠. 그리고 지지에서 사유축 이게 됐어요. 그러면 아주 이 신금이 힘이 아주 좋게 됐죠. 지지에서 근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신만 투한 게 아니라 나중에 기토도 또 투했어요. 본기도 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재성이고 이거는 정관이에요. 그럼 재생관을 해주죠. 얘네들 두를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 해외 헌것과 수관된 얘들과 모두 다 정이 있는 거죠. 다 좋게 재생관을 해주고 이 지지를 신금이 대변하고 있고 이게 모두의 관계가 얘네들 투관된 애들뿐만 아니라 이 신금과 사유축의 관계도 모두 유정한 경우에 해당하죠. 그게 좋게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정하면은 이 일은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제 관이 강하려면은 일간이 근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여기
인목 같은 게 록을 얻으면 가장 좋죠. 그럼 무정한 경우는 뭐냐? 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거꾸로다.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이 무정하다. 정이 없으니까 핑 서로 돌아선 거죠. 글쎄요. 임수가 미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토가 투관되면은 이게 정관격이죠. 본기가 투관되는. 그리고 지지에서 해묘미 이렇게 목국이 됐죠. 그러면 이게 해묘미면 삼합이면 음양을 다 포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 나와 반대 세력은 재관인이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걔네들이 강하면은 편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관이 강하면은 편관 역할을 하는 거죠. 편관 역할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나의 반대 진영은 명칭도 다 정편으로 돼 있어요. 정제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같은 편에서는 같은 편이 비겁과 식상인데 얘네들이 힘이 강하면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얘네들도 상대적으로 나와의 이 반대 진영 간의 나와의 관계는 여야 관계라고 당이 다른 관계고 여기서는 다 같은 당내의 파벌 싸움, 당내 권력 투쟁이라고 했죠. 당내 투쟁에서 상대방이 강하면 걔가 나한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겠죠. 이게 안 좋은 쪽으로는 식신보다 상관이 더 나한테 안 좋고요. 비견보다 겁재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해묘미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식신상관을 다 포함하나 내 입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신으로 보는 것보다 상관으로 우선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해묘미가 옴으로써 상관의 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유춘 선생도 지금 이렇게 상관의 국이 상관기억이라는 상관의 국이라고 이게 식신의 국이라고 하지 않고 상관의 국이라고 표현한 게 이게 진영 논리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누누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원문을 공부하면은 이 양반이 왜 식신이라고 하지 않고 상관의 국으로 했다고 할까?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자평진전 1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서 관이 투했고 지지에서 삼합을 했죠. 정관이 투했고 이 두 개가 이 합했다는 것은 뭉쳐서 이렇게 하나로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정이 없다는 거죠. 왜 막강한 이게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거죠. 이게 상관 경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격이 합격이 된 거예요.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재성으로 생을 받거나 인성으로 보호를 받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합격되는 경우는 상관 경관, 상관을 보거나 아니면 칠살과 함께 있어서 관살이 혼잡되거나 또 정관이 중간이 돼 합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정관 입장에서 이게 상관 해묘미가 나한테는 얘가 당내 세력 싸움에서 파트너가 강하면은 세력의 그 싸움의 상대가 강하면은 안 좋게 안 좋은 측면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게 상관으로 해석해서 상관 경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이 없는 거죠. 얘네들 둘 사이가 이게 합격이 이런 정이 없으면은 합격이 될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합격인 거예요. 나중에 상신이 나타나서 그것을 구제해주면 다시 성격이 될 수가 있죠. 또 무정의 예를 또 드러났죠. 갑이 진월에 태어나서 무토 본기가 투했어요. 그러면 제격이죠. 그래서 제요. 어, 임계수가 투하면은 임계수와 여기 무토와 보면은 이게 재성과 인성이 이게 무게 합을 하든지 이렇게 목국 토를 하든지 아니 목이라니 이게 토국수를 하든지 임수가 투간되면 모두 합을 하면은 제도 인성도 잃어버리는 거고 합반 돼가지고요. 그걸 당하면은 이런 경우 그 임수가 상처를 입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얘네들도 모두 지인의 통분할 수가 있어요. 지인은 지인의 을 개수가 있죠. 을 개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무게합으로 재성과 인성 모두 잃어버리는 거고. 임수도 지인의 통분을 한다는 거죠. 진에서 임이 올라와도 양가는 경우는 자기 묘에 통근할 수 있다. 그 논리 때문에 그 논리도 자평전전 1권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음양의 생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천간 글자의 왕세강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둘 다 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제극인을 받아가지고 재와 인성이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다. 예. 임수, 임이 투관되면은 재와 인이 서로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그걸 받는데 무슨 상처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재성도 극하려면 힘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또 에, 칠살이 버티고 있죠. 모토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감안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죠. 이게 극이나 합을 그 한신끼리의 합을 한다든지 즉 일간이해에 또 극하는 경우도 그런 그 한신끼리의 극하면은 서로 극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그 심유춘 선생은 그걸 은연중에 전제하고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임하고 임이 월에 오면은 무는 올 수가 없거든요. 또 임하고 그 무가 연월에 이렇게 함께 올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지 예를 들어놓고 보면 이게 임계가 올 수 있는 거는 시밖에 없어요. 시밖에. 그래서 둘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합반되고요. 이렇게 인수가 와도 둘이 이른바 죄를 타면서 인성이 괴된다. 인성이 무너진다. 탐죄 괴인이라고 그러죠. 즉 도운을 밝히다가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럼 나중에 돈도 어, 그 유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같이 겸투가 됐으면은 얘네들끼리 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힘이 원령의 통군이 다 된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을 극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힘이 빠져요. 얘들도 나름대로 힘이 있는 애니까. 이게 여야 관계인데 반대 진영도 통군이 돼 있어가지고 막강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걸 하려면. 그렇고요. 이것도 뛰어넘는 문제도 또 이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무정하다. 또 무정한 경우 보면은요. 즉 서로 등들렸다는 거죠. 얘네들이. 갑이 수월에 태어나서 신이 투했으면 정관격이죠. 그리고 정이 투했어요. 정이. 그리고 지지에서 옷을 삼합을 했다는 거죠. 삼합. 이렇게 보면요. 갑이 신월에 태어나서 신도 투하고 정도 투했어요. 그럼 얘 여기들은 음이기 때문에요. 정인, 뭐 신인, 신오, 정오를 올 수가 없어요. 음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게 원국에서 반환만 하고 대운에서 나머지 글자가 와도 인정한다는 걸 이게 포함된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나만 가보나 갑인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대운에서 와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삼합이 되면은 이것도 목 입장에서는 이게 식상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면은 이게 당내 세력 싸움을 하는데 세력 싸움에 상대방이 막강하면은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상관의 국인 거예요. 여기서도 인노술이 이렇게 되면 상관의 국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진영 논리가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대부분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이 깊은 뜻을 몰라요. 이쪽은 제 관이는 다 정편으로 돼 있고 이쪽은 왜 정편이라고 안 했는지 이런 게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게 투관된 것과 여기 정화도 여기 술종
그 중기가 이게 화고니까요. 그래서 이게 근이 막강하죠. 이 정관도 여기가 이제 투옥한 거죠. 이게 둘 화급금을 당해서 상관 경관이 된 거죠. 상관 경관. 그래서 얘네들끼리 보면 이게 무정한 거예요. 인호술과 정화 관계는 유정하죠. 그런데 인호술을 대표하고 있는 게 정화인데 정화와 얘들 관계에 보면 이게 무정한 거죠. 그러니까요. 신금 입장에서도 인호술과는 무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술토가 완전히 불로 변하면은 변했으니까 화급금을 당하는 거죠. 근이 날아간 거예요. 근이 날아간 거. 무정하게 된 거죠. 아, 그랬어요. 그 합이 유정하면 좋고 기라고 그 합이 무정하면은 불길하다. 그걸 봤죠. 어, 또한 이게 중요한데요. 유정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무정한 경우가 있다. 예, 유정한 것 같으나 얼핏 보기에 유정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무정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인데 갑이 진월이 태어나서 이 경우죠. 이미 투했고요. 이렇게 이미 투간되면은 이거를 임수가 자기의 묘에 임묘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인에서 투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이거는 임수가 진에 임묘된 게 아니다. 임묘된 게 아니라 진에서 투간된 거다. 묘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 표현을 심 선생도 또 설하고 선생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이게 임묘가 아니다. 들어간 게 아니라 진으로부터 투간된 거다. 투간됐고 또 병을 봤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인수가 이게 투간이 됐죠. 그리고 인수격이 이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인수격이 성격이 되려면은 인수가 약간 약하고 나도 힘이 없으면은 정관이나 평관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인수가 조금 힘이 생긴 강화된 힘으로 나를 생해주는 게 성격이 되는 거죠. 이때 정관으로부터 생을 받는 것이 관인 쌍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칠살로 생을 받는 것은 인성이 칠살을 썼다. 인용 칠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성도 강하고 나도 강하면은 식상으로서 설기해 주는 것이 성격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거예요. 인성도 격이고 통근을 했죠. 진에 통근을 했죠. 자기 묘에 이렇게 통근을 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양간의 경우만 자신의 묘에 통근이 된다고 그랬어요. 음간은 자신의 묘고에 통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간도 록을 얻어가지고 나도 세고 인성격에서 인성도 세요. 그러니까 식상을 얻어야 돼요. 이 식상이 나왔으니까 아이고 아주 성격이 됐네. 유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유정한 것처럼. 그래서 인수격에서 이렇게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면은 아, 일간을 설기시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설기시키는 게 빼어난 기운이다. 그래서 이른바 성격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성격된 것처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수생목을 해서 이게 목이 또 일간이 강하니까 화가 화생토를 받은 거예요. 아니요, 목생어를 받은 거죠. 수생목으로 인성이 강한 걸 내가 도움을 받은 거죠. 또 나도 강해요. 그럼 목생화가 돼 있는 거죠, 이게. 목생화를 받으니까 이 화가 화생토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화생토를 하니까 이게 인성격이죠. 인성격이 제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극인. 그래서 토국수를 받아가지고 이 인성이 토가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대로 하는 것을 청하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인성이 자기의 작용을 제대로 못 한다. 왜? 토국수를 받으니까. 이 토가 이게 화생토를 받음으로써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국수를 받아서 청어지가 않다 그랬어요. 인격이 청어지가 않다. 예. 이게 무정한 경우요. 그랬어요. 그래서 유정한 것 같으나 여기 유정한 것 같아요. 인성격, 인수도 강하고 일관도 강해서 식상, 식신을 봐서 성격이 이름된 것처럼 성격이 되어야 유정한 거. 유정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무정하다. 이게 목생과 돼서 이 화가 본기는 화생토를 해서 본기가 강화돼서 토국수를 당하기 때문에 인격이 인성격이 청어지가 못하다. 그래서 어, 요 경우는 결국은 무정하게 된다. 즉 파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인성격이 불청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임수가 이렇게 투관됐을 때는 이렇게 신자진이 돼서 그럼 얘가 이제 토가 아니라 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수기 때문에 이게 화생토를 앉는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신자진이 되면은 병이 투하면은 이제 서로 장애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과 이 토와 수가 이게 다 수로 이게 같은 천간 기운하고 한 덩어리 유정하게 된 거죠. 이 부분적으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빼어난 기운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얘들이. 인성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빼어난 인성도 강하고 지금 엄청나게 인성격이 강하죠. 나도 이렇게 록을 얻어서 강하죠. 그럴 때는 이 식상으로 설계해 줘야 하는데 식신도 이렇게 장생을 얻어서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성격이 성격이 된 거죠. 유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적천수 시간에 이렇게 수가 범람하면은 그걸 수탄 기호라고 그러죠. 이게 타야 된다는 거죠. 호랑이를 일간이 타야 된다. 호랑이 탄 거죠. 호랑이가 있죠. 수탄 기호. 여기에 이 범람하는 무를 여기 무토도 여기서 장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시킬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부목 떠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적천수 원문 그 식간 그게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성격이 인성도 강하고 일관도 강하는 경우 식상을 보면은 성격 된 것 같아. 성격이야. 이거는 이제 인수격의 성패 시간에 한 거죠. 그것조차도 인수격의 성패조차도 모르면은 이거 도저히 백날 봐도 모릅니다. 그걸 아는 것을 전제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수격이 성격 된 것 같으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 화생토를 해가지고 이 토가 강화돼서 다시 재극인을 한다는 얘기죠. 토국수를 해서 무정하게 됐다. 그래서 합격이야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런 게 있다면은 성격이 된 거죠. 서로 장애가 안 되니까. 예, 또요. 요거는 이제 봉성고 갑이 진월에 태어나서 이미 투관되고 여기 이미 투관된 거 이게 좀 전에 이게 무정부가 된 거죠. 화생토에서 이게 재극인을 받아서 이게 인성이 크게 됐다. 즉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경우죠. 여기 비록 병화가 노출되지 않았으나 그렇지 여기는 병화가 없죠. 병화가 노출되지 않고 대신에 지지에서 술을 만났다. 그러면 진술충 이렇게 됐다는 거죠. 원령이 충을 받으면 합격이라고 했죠. 그것은 일본에서 얘기를 했죠. 일본과 정관격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심희춘 선생이 앞으로는 원령이 충 받으면 격이 깨져. 그리고 높아스심에서 정관격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앞으로는 나 이거 얘기 않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는 그 얘기는 안 해요. 여기서는 오로지 병용이 됐을 때 유정하냐 무정하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충을 받으면은 이게 같은 토가 더 붕충이라고 그러죠. 예, 진술이 와서 진과 술이 충하면 두 개가 서로 친구끼리 이 충이다. 토끼리 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토의 기운이 세서 토가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충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충하면은 토가 움직인다. 이거는 설하고 선생도 그렇고요. 이게 다 마찬가지죠. 심 선생도 움직인다. 그러면은 천간에 임수가 여기 지인의 뿌리를 받고 있는데 얘가 마구 요동을 치면은 이게 원령 통군이 어렵다. 뿌리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격이 불성됐다. 성립되지 못했다. 파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성, 성격되지 못했다. 여기 불성이라고 나오죠. 인격이. 인성격이 파격됐다는 거죠. 이 충을 만나도.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진열에 이미 투관돼서, 편인격, 인성격으로 성격이 인성격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원령이 충 맞으면은, 토국수를 당해서, 여기 논리하고 똑같죠, 여기. 여기 토국수 당한 거나, 이렇게 충으로서 얘가 움직여서, 토국수를 당하는 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요. 유정어나 결국은 무정어다. 요거는 부는 약간 있을 수 있으나 아, 귀하지는 않다. 옛날에는 이게 돈보다 이 귀한 걸, 이 관직이나 명예나 이런 걸 다 알아줬죠. 그래서 이게 왜 귀하지 않다고 그랬느냐?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 때문에. 인성이면 문서고 문서에 도장 찍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탁 하니까 어, 권력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귀하지가 못하다는 표현이 있는 거죠. 또요. 야, 유정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무정한 경우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요거를 설하고 선생은 평주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요거를 보면요. 비록 자신의 묘에 통군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미 자신의 묘에 통군을 했다고 하지만 이 임수는 자신의 묘에 통군을 하면은 여기에 해나 자, 신에서의 통근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는 거야, 얘가. 해를 얻으면 록이고요. 자를 얻으면 왕지고요. 신의 통근하면은 장생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자신의 묘에 통근한 것은 아주 힘이 미약한데 붕충을 하면 진술충을 하면은 그 미약한 근이 소멸돼 버린다. 이게 날아가 버린다. 통근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이게 뿌리 없이 천간에 둥둥 떠 있어서 노출된 것과 같다. 이게 이슬노차인데 노출됐다 소리입니다. 이슬로 노출할 때도 이게 그냥 뿌리 없이 천간에 떠 있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얘를 용신호로 삼을 수 없다. 즉 용신호 이게 격으로 삼을 수도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성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격됐다. 그 얘기죠. 어, 이런 경우 지인에서 올라온 임수도 격으로 잡는다. 찾고 있죠. 그래서 인성격이라고 한 거죠. 예, 심 선생도요. 편집격이라고 하지 않고 인성격이라고 했죠. 이게 일권에서 진에서 이미 자신의 묘에 투관돼도 그것은 자신의 묘고에 이 통분이 된다. 그래서 이 임수 입장에서는 천간에 또 다른 임수를 얻은 것보다 여기에 통분한 것이 더 힘이 있다.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요. 이제 반대로요. 무정한 것 같으나 이름 보기에 무정한 것 같으나 결국은 유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좀 전에 본 경우와 반대죠. 좀 전에 본 것들은 유정한 것처럼 보이나 이런 경우 유정한 것처럼 보이나 무정하게 되는 걸 봤다면 지금은 이름 봤을 때 무정한 것처럼 보이나 최종적으로는 유정한 경우가 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리들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봐야 사주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등한시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나쁜 사주를 좋다고 얘기하거나 좋은 사주를 완전히 뭐 나쁜 사주, 완전히 그 결론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어요. 요거죠. 진월에 태어났죠.
무가 투하면 이게 정관이 투가 됐죠. 그리고요, 지지에서 신자, 이렇게 신자 이제 수곡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투관된 것과 회지가 한번 보십시오. 투관은 무토고요. 이 밑으로 보면은 이게 수곡이 됐어요. 이게 양자의 관계를 하면은 토곡수 하는 관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유정하지가 못해요. 이름 걸 때는 무정한 것처럼 보이나, 무정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보면은, 상극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극하는 것은, 이거 봐요. 이게 신자진이면은, 나와의 관계를 보면은, 나와 똑같은 수죠.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해서 비견보다는 겁재로 봐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 비견이나 겁재를 위해서 극해 주는 거죠. 정관이. 그러니까 이 비겁을 이 정관이 극해 주니까 내 입장에서는 양명지원인 재성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정옥이 된 거예요. 이게 비겁을 극해 주기 때문에 정관이. 특히 겁재. 그리고요, 적천수 시간에, 식간의 성경 얘기할 때, 자평진정 1권에서 얘기했죠. 심 선생도 적천수의 식간론을 따르겠다. 인정하겠다는 전제 하에 식간론을 부록으로 삽입해 놨다고. 그때 적천수의 식간 그 무토를 보면요. 무토는 고호강조다고 그랬죠. 아주 높고 아주 두꺼운 흙이고요. 그리고 아주 강하자고. 그리고 조열하기 때문에 이 신자진 이거 무토로 능히 커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알아놔야 돼요. 이렇게 수국이 돼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유정하다고 심 선생도 겁재를 써가지고 결국은 유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무토가 다 이걸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접천수의 논리와 자평진전의 논리로 봐도 이게 모두 다 만족스럽다는 거죠. 유정하게 된 거죠. 왜 그러느냐? 아니, 극하는 것은 여기 겁재다, 여기. 봐요. 신자진도 비겁이라는 얘기를 않고 비견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게 당내 파벌 싸움에서 나의 상대가 강하면은 겁재로 봐준다고 그랬죠. 여기 이 겁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를. 이 신자진은. 이런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진영 논리, 뭐 정편의 논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비유컨대 이것은 예컨대 이렇게 되면은 월급격이 월지 겁재죠. 이제 이게 신자진 혹은 안 좋은 쪽으로 보면은 월급격이 이게 녹급격이 정관으로 용시로 삼은 거고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정관이 이제 용신이 되는 거죠. 그 월급격으로 보면요. 그것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됐다고 그래도 양자의 관계 이게 다 병용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무정한 것 같은데 토국수 해가지고 이게 겁재를 극하는 거니까 유정하게 된 거야. 성격이 된 거야. 그 얘기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면 토국수 되네. 이거 합격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주 격이 좋게 된 거죠.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 또 이제 이건 봤고요. 얼핏 봐서 지금 무정한 것 같은데 유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또요. 병이 진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진월에 태어나서 무가 투했어요. 그러면 식신격이죠. 그리고요 또 임수가 투했어요. 그러면 여기 진에서도 이미 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진에 통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 식신격과 칠살격이 예, 이게 겹격이죠. 겸하는데 두 개를 보니까 이게 식신 제사를 하는 경우죠. 식신 제사를 하는 거죠. 이게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이런 토국수를 하니까 이게 무정한 것처럼 보이나 이게 칠살도 좋은 거예요. 칠살은 성격 되려면은 이 식상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칠살이 통제당해야 내가 좋은 겁니다. 통제가 되면은 이때 칠살은 정관과 같은 역할을 나한테 하는 거거든요. 나를 보호해 주거든요. 얘가 통제받지 않으면 나를 극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합격되는 경우는 식성으로부터 통제받지 못하면 이거 합격입니다. 또 재성으로부터 상을 받아도 합격입니다. 인성으로 이걸 보호받아도 또 합격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식신으로 통제를 받으니까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 칠살이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나한테 좋게 작용하는 인자로 바뀐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식신 제살이 된 거죠. 그래서 식신 이거는 비유컨대 여기는 식신격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칠살격이에요. 그게 겸격 겸용어니까 겸격이란 얘기입니다. 겸격. 겸격이 됐을 때 이거는 얘 기준으로 보면은 식신이 칠살을 본 거고요. 얘 기준으로 보면 칠살격이 식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모두 다 아름답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격이 아주 기억이 됐다. 그래서 이게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놓고 보면은 극하니까 무정한 것 같으나 이건 유정한 거다. 이런 게 격이 성격이 됐느냐, 패격이 됐느냐 할 때 이런 것도 아울러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겸격이죠. 겸용됐을 때. 겸격의 경우 어떻게 그 성패가 결정되느냐, 성격되고 합격이 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이 논리를 보면은 이건 성격이거든요. 아주 좋은, 아주 기억이 됐다고 그랬죠. 완전히 이게 안 좋게 됐습니다. 이건 반대죠. 평줄 보면요. 이렇게, 에, 이렇게 무와 임이 동시에 투관이 되면은 무는 강하고 임수는 약하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묘의 통근이 됐으니까. 그 무가 왜 강하냐? 본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당왕이라는 당왕한 기운이다. 본기가 도와주기 때문에 본기의 통근이 돼 있는 거고 같은 거. 그래서 강한 거예요. 임수살은 어, 이런 경우 얘가 약하니까 재라 인성으로 보좌를 봐줘야 된다는 게 재생 이게 살이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재생살하면 안 좋냐 이런 경우는 재가 있어서 어, 이게 살이지만 그 이제 금생수가 있어야죠. 금으로서 금이 재니까요. 생을 받거나 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게 즉 약하다. 살도 이렇게 약하면은 심 선생은 어느 정도 살이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심 선생도 이게 식신제살이나 칠살격에서 일간과 식신과 칠살이 모두 비슷비슷해야 귀격이라고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약하니까 제로 도와주는 게 좋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능히 칠살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식신이 제살하는 경우와 칠살격이 식신을 갖는 경우가 똑같다. 즉 설화고 선생, 이제 심희촌 선생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자신의 사주를 설화고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비슷하죠. 이렇게. 그래서 진에서 이렇게 이미 올라와서 이른바 칠살격이라는 얘기죠. 이 칠살이 여기 장생을 얻었죠. 여기서 시에서도 장생을 얻었죠. 그리고 이게 공합도 하죠. 신자 공합도 해서 칠살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우술이 아니라 소생이 연이 시인은 병술이었던 것 같은데 연이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술이면은 병신합수 예 병월달이 맞는 것 같네요. 병신합수가 되니까 임진월이 됐죠. 예, 이 선생님이 쓰리 양병이 아니라 쌍병이 아니라 삼병이었네요. 그래서 아무튼 칠살이 강하니까 이게 근이 여기 묘고에 근을 내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중 을이 여기에 그거를 용신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장간에. 이게 이제 적천수 논리죠. 이 양반. 자평진전에서는 이런 경우 용신이 이 칠살입니다. 칠살 기준으로 용신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 성격시키게 하려면 이제
그 상신을 별도의 자리에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굳이 찾다면은 여기도 칠살이 워낙 강하니까 식신을 써줘야 되는데 또 일간도 약하고 그러니까 식신보다는 인성을 해야 되는데 인성이 목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결론으로 저평으로 보나 저평진전으로 보나 접전수로 보나 동일한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죠. 특히 그러면서 을이 사령할 때 태어났다. 이게 을이 약하지가 않다. 인성이 약하지가 않다. 그래서 용신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적천수 용신이면은 아, 저평진전 입장으로 보면 상신이죠. 예, 상신이 을목이란 얘기예요. 저평진전식으로는. 예, 지난 4절에서 격국의 순잡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겸격이 됐을 때, 겸용이 됐을 때 유정하느냐, 무정하느냐, 그 논리를 봤거든요. 어떻게 격을 잡느냐, 하나가 투하면 그 투가, 이게 잡기월이라고 그래도 하나로 쓰고, 두 개가 투되면 겸격이 되고, 또 투한 것과 회가 된 것도 병용 함께 쓴다는 거죠. 병용하는 경우 겸용이나 병용, 겸용이나 겸격이 되는 경우 유정하면 기라고 성격이 되고요. 걔네들끼리 무정하면은 불길하다. 뭐가 유정은 뭐고 무정은 뭐냐? 유정은 서로 이루어준다. 무정은 서로 등 돌렸다. 이게 서로 이루어진다고를 유정이라고 했는데요. 격국의 순잡에서 용신의 순잡 이게 격은 용신하고 같으니까요. 거기서는 수운을 뭐라고 그랬냐? 서로 쓰는데 서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서로 이루어주는 거나 서로 얻는 거나 이게 같은 겁니다. 격이 이렇게 유정하면은 격이 순한 거예요. 투관된 것끼리 순하든지. 무정하면은 격이 잡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유정, 무정으로 알아 놓으셔도 되고 순잡으로 알아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잡되면 이게 섞여 있고 이게 이런 데서 이제 청탁과 다 혼선되는 거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 적천수, 총기탁기, 유정, 무정, 이게 순잡 다 비슷비슷한 같은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게 유정과 무정은 여기서 봤다시피 순잡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리고 또 청하다는 개념도 알아놔야 되죠. 그래서 이 절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서 적천수를 봐야 훨씬 이해가 빠르죠. 예, 자포다는 것은 서로 모의하지 않는다. 서로 얘기하지 않는다. 서로 배려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뭐 서로 등 들린 거나 똑같죠. 예, 같은 겁니다. 이 잡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사절에서 심희천 선생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경격이 됐을 때 유정하느냐 무정하느냐 즉 경격이 됐을 때 성격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측면을 이번 절에서 잡기월은 경격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다른 거는 제왕지를 그 월에 태어나면 번기밖에 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생지월에 태어나면 그 본기뿐만 아니라 중기도 그 격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진술충미월 이 잡기월에 태어나면은 본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모두 다 격으로 잡을 수가 있으니 경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성패 격이 이루어지고 파격되는 그걸 뭘 위주로 봐야 되느냐? 청원 글자 위주로 봐야 되고 그 걔네들끼리 관계가 유정어냐 무정어냐를 가지고 성패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장을 모르면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왔다고 해도 결론을 거꾸로 내릴 수가 있어요. 안 좋은데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좋은데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다음에는 이제 이 묘교는 형충을 받아야 좋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한마디로 그런 묘교는 형충을 받아야 좋다는 것은
낭설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